안녕하세요, 유선입니다. 볼이 빨개진다,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머리를 자꾸 만진다.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증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곱슬머리가 부스스해진다,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비가 올 거라는 걸 알려주는 징후라고 하죠. 이렇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혹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줄 수 있는 표면적인 신호들을 바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그널을 알아차린다면 대부분의 상황을 미리 알고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호감의 시그널을 알고 감정을 표현하거나 날씨의 시그널을 알고 우산을 챙기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릴 시그널을 알면 어떤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아동의 몸 안쪽에 생기기 힘든 상처가 있다. 집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아동 가까이에서 그리고 아동을 자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셔야 할 시그널. 그것이 바로 아동 학대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그리고 아동을 지켜야 하는 어른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아이들이 보내고 있는 아동 학대 신호, 아이 시그널. 지금부터 바로 알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몇 살까지가 아동인지 알고 계시나요? 7살? 아니면 초등학생?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갓난아기부터 고등학생까지가 전부 어른들이 보호해야 할 아동에 해당하는 거죠. 1989년 11월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한 국제 협약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아동 권리 협약입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의 권리 보호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이고요. 국제협약 중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협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에 가입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지키고자 한 아동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는 아동의 4가지 기본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생존권은 아동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인데요. 아동의 의식주, 의료와 건강에 대한 권리가 생존권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보호권은 아동이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데요. 신체 학대나 폭력, 노동, 방임, 성폭력 등 아동을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발달권은 아동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교육을 받고 여가를 즐기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 발달권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또 이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권리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말합니다.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법적인 보호와 어른들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우리 아동들. 이런 아이들의 권리를 우리는 잘 보호해주고 있는 걸까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또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보호되지 못하는 모든 상황이 바로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에게 죽어버려, 나가, 사라져 라고 폭언을 하는 경우,
골프채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경우, 아이 혼자 집에 두고 여행을 가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동에게 해가 되는 상황이므로 분명히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그럼 다음의 경우들은 어떨까요? 아이를 집 밖으로 쫓아낸 경우, 훈육을 위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경우, 물건을 사려고 아이를 잠시 차에 혼자 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은 아동학대일까요? 아니면 아동학대가 아닐까요? 정답은 아동학대가 맞습니다. 어른들의 기준에 경미한 행위도 아동에게는 학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른들의 눈이 아닌 아동의 눈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겠죠? 우리나라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아동학대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학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더 많은 분들이 발견하고 신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대체 누가 우리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는 걸까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아동의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동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대부분의 학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체학대는 말 그대로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직접적인 폭력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폭력, 신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완력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신체학대에 속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아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학대하던 친부가 폭행 후유증과 방치로 아이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친부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죠. 아이의 훈육을 이유로 아이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린 아빠가 집행유예 1년에 수강명령 40시간을 처분받았습니다. 훈육을 위한 체벌 또한 분명한 아동학대임을 알 수 있는 사례인데요. 신체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허벅지나 팔의 안쪽처럼 아동의 몸에 다치기 어려운 곳에 상처가 나 있거나 체벌 도구가 확연히 드러나는 상처, 화상 자국, 그리고 색이 다른 멍처럼 시간체가 있는 상처를 발견하게 된다면 신체 학대의 가능성을 의심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상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바로 신고해서 안타까운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욕이나 적대적인 태도, 집 밖으로 내쫓거나 버린다며 협박하는 경우, 아동을 왕따시키거나 강요, 압박하는 행위가 이 정서학대에 속하는데요. 아동 앞에서 친모를 폭행하고 말리는 아이를 위협하는 친부는 아동학대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며 아이에게 욕을 하고 집 밖으로 내쫓은 엄마가 집행유예 2년에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은 일도 있었는데요. 어른들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아이에게는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하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정서학대의 징후를 살펴보면요. 집에 가는 것 혹은 보호자를 두려워하는 경우, 심하게 우울해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과잉 반응을 보이거나 좋지 못한 언행을 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정서학대를 받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정서학대는 눈에 보이는 상처와 같은 이 신체적인 징후보다는 학대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알아차리기 어려운 행동적인 징후들이 많아서 더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합니다. 방임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인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아동을 버리거나 아동을 두고 사라지는 경우가 이 방임에 속합니다. 반지하 원룸의 아동인 세 자매에게만 따로 떨어져 살게 하고 자매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교육과 의료 행위를 보호자가 지켜주지 않은 사건에서 보호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무단 지각하게 만든 친모에게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40시간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 또한 아동 학대임을 알려주는 사례들입니다. 방임의 징후로는요, 아동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청결하지 않은 경우, 너무 마르거나 또래에 비해서 작은 경우,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거나 잦은 결석과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는 행위 등이 있는데요. 이런 신호를 목격하게 된다면 아동 학대를 의심하고 행동해 주세요. 성학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행위로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관찰, 성적 노출, 성적 추행, 유사 성행위나 성교, 성매매가 모두 성학대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인 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친부가 징역 10년의 처벌을 받았고, 길을 지나가던 아이의 볼을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인 남자는 벌금형에 처했는데요. 아이에게 하는 성적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아동학대입니다. 성학대의 징후로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지식을 알고 있거나 잦은 횟수로 회음부를 만지는 경우, 어른과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하거나 섭식,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아동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하나의 유형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중복 학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학대 징후를 발견했을 때 혹시 또 아이가 다른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관찰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어떤 행위들이 아동학대에 속하는지, 학대당한 아이들에게는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지 배워봤는데요. 우리의 주의 깊은 관찰과 주저없는 신고만이 아동학대 예방의 시작임을 알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동을 보호하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신고 의무자인 여러분들을 위한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